거의 71쪽. 우리 지난번에 생태계와 환경 파트에서 그죠? 전반적인 설명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빛의 세기, 그죠? 빛의 파장, 그다음에 뭐 온도 등등등을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죠? 언니는 하던 거 계속 말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문제풀이 한 건 또 영상 보내드리면 진도가 맞을 거니까. 페이지 71쪽을 보시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환경이 우리 생물군집에게 영향을 주는 걸 뭐라 했었어요? 두 글자로. 성덕아. 상호.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작용. 네, 맞아요. 작용입니다. 자,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줘서 환경이 생태계에 해당하는 생물 군집 요소들에게 영향을 주는 케이스를 이걸 우린 작용이라 합니다. 작용이라고요. 반대로 생물들이 어쩌시고 저쩌시고 해서 뭐 온도가 그 숲의 온도가 좀 떨어졌다거나, 그지? 그렇게 생물들 요소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환경이 바뀐 거, 이게 반작용이죠. 그죠? 오, 맞죠? 자, 그리고 생물 군집 안에서 생물 요소들끼리 먹고 먹히는 관계, 포식과 피식, 그지? 이제 피식자가 있으면, 그죠? 피식자의 개체수가 많아져. 그러면 물론 골고루 먹겠지만 그놈을 먹고 사는 그 상위 영역 단계 생물들의 수도 늘어나겠잖아. 그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생물끼리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세 번째 상호작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메인으로 이 단원에서 다루는 건 어떤 식으로 환경에 의해서 적응해서 생물들이 자리 잡아 갔는지를 뭐 빛의 세기, 그죠? 빛의 세기에 의해서 생물의 적응, 빛의 파장에 의한 자료를 분석해서 빛의 파장에 의한 해소류의 적응이랄지, 그죠? 다음 세 번째 광주기성, 그죠? 광주기성, 빛의 주기가 뭐 길어지고 짧아지는 걸 인지해가지고 장애식물, 단일식물 있었던 거 기억나죠? 네, 개화되는 시기들에 해당하는 식물들 주로. 그리고 동물은 빛의 세기가 짧아지는 걸 인식해서 지금 가을이 되는 거구나. 가을쯤이니까 내가 이제 임신을 해야 엄마 뱃속에서 조금 포유류가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먹이가 많은 봄쯤에 애가 딱 탄생할 수 있겠잖아. 그래서 번식 주기, 번식 주기도 마찬가지 광주기성에서 결정이 되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기성도 물론 있었었고, 그다음 네 번째로 중요했던 게 온도 있었죠. 온도에 의해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동물의 온도에 의한 적응들, 그지? 동물이. 그래서 그 극지방이냐 적도지방이냐에 따라서 추운 곳에 있는 쪽은 얘네들이 말단부가 적어, 그죠? 근데 더운 지역은 너무 덥기 때문에 말단부를 길게 늘려서 내 몸의 체내 열 발산량을 강조시키는 거죠. 네. 이게 혈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 몸 바깥으로 이 열들을 많이 방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온도에 따라서 말단부의 크기나 또는 몸집의 크기도 달라요. 지방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있었겠죠. 그때, 그죠? 이렇게 동물이 온도에 의한 적응. 또한 식물의 상독수의 온도에 의한 적응이 있었어. 여러분 그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간혹 생명과학원의 자료 분석 문제에서 상독수의 그 온도에 의한 나름의 적응들로 겨울, 우리 지금 엄청 추운 겨울을 나고 있잖아, 식물들도. 근데 이제 상록수 말고 낙엽 하룹수들은 일부러 예정된 잎을 떨쳐. 잎을 일부러 낙엽을 시킨단 말이야. 단풍을 들게끔 하고 낙엽을 시켜서 자신의 어떤 짐들을 줄여요. 그래서 어차피 겨울에는 광합성도 많이 못할 거니까 버티는 거야. 봄이나 여름쯤에 만들어 놓은 양분으로 버티는 거고, 그거는 낙엽수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잎을 떨치지 않으면서 겨울을 나는 상록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식물 세포에 핵이 있고 세포 질이 있고, 그리고 광합성을 하게 하는 세포 소기가 뭐가 있었어, 식물은? 미토콘드리아. 에이, 광합성이 무슨 미토콘드리아야, 개친구. 세 글자. 염색체. 염색체는 핵 속에 있고요. 맞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핵 속에 들어있는 게 염색체고 광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 무슨 염색체야? 세 글자. 엽록체. 비슷하긴 했어요.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엽록체가 이렇게 있으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엽록체에서.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해서 여기다가 포도당을 저장하면, 자, 염색체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곧 또 설명할 거예요.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사, 염색체가 이겁니다. 네, 아쉽기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복제 이유가 염색체가 되는 거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 엽록체에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죠, 양분을. 엽록체 내에다가.
그죠? 엽록체 내에 녹말 형태에다가 양분을 저장을 할 건데 녹말은 다당류야. 사이즈가 엄청 커. 양분이 많이 저장돼 있는데 겨울이 될수록 이 녹말을 잘라봐. 그지? 녹말을 잘라서 손목에 힘이 없어 이렇게. 읽었어. 시험 요즘은 손목이 아파서요. 진짜로.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꼭 집어서 말해야 되겠어. 나도 저 이거만. 중고도 뭐. 궁금해서 그런가 봐. 이제 약간 퇴화되고 있나 봐.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소형 가전들이 조금씩 늘어졌어. 그래서 집에 그 손목 마사지기 따뜻하게 열로 데펴주면서 손목 마사지기를 따로 샀고요. 그래서 잠잘 때 이렇게 누워서 그냥 걔를 대놓고 착 한쪽 손 크게 시험 오른손 준비하시다가 혹사하신 거 아니에요? 좀 많이 혹사했어요. 시험 준비도 시험 준비지만 마우스 블로그 글을 직접 쓰잖아요 제가. 또 중위 해야 되잖아. 또 중의도 해야 되고 도의도 해야 되고. 은퇴하셔야죠. 은퇴를 뭐 벌써 해? 이경구가 그러잖아. 박수 칠 때 떠나면 말도 안 된다. 박수 칠 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박수를 지금 받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직 멀었어. 은퇴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은퇴시키지 말라고. 한 명만 아니 은퇴시키면 안 되죠. 저희도 해야 되는. 아무튼 이제 손목 이제 아껴야 됩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잘라지잖아요. 잘라져서 녹말을 바닥류였던 녹말을 이렇게 포도당인 상태로 돌아다니게끔 하여 세포질에 많아지게끔 해요. 겨울에. 네? 그래서 뭐 12월달, 1월달, 2월달이 되면 세포질에 존재하는 포도당 함량은 이렇게 늘다가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자 엽록체에 저장되어 있던 녹말의 함량은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녹말의 함량은 녹말. 엽록체에 있던 녹말을 풀어다가 세포질에 존재하게끔 해서 버티는 거죠. 이 원리가 뭐냐면 그냥 순수 물만 있는 것보다 이 물에 뭐가 섞여 있으면 염류들이 섞여 있으면 바닷물 그죠? 아이고 그죠? 바닷물은 얼어요? 잘 얼지 않아요? 안 어려워져. 얼지 않죠. 왜? 섞인 혼합물들이 점점 어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어는 점 내림 현상으로 어느 점을 낮춰주기 때문에 맞죠? 바닷물은 몇 도예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겨울이 되어도 시베리아에 있는 한 바닷물이 어는 적을 본 적이 없죠. 네.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험실 상황하고 실제 바다 상황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계속 해수는 순환하니까. 그래서 그냥 여튼 보는 정도죠. 그냥 물은 영도시에서 얼죠. 표준 기압, 일기압 상태에서. 여튼 저튼 이 바닷물은 이렇게 염류 섞여져 있는 혼합물이 많아서 섞인 혼합물이 많기 때문에 염류가 많아서 그죠? 그래서 혼합물 상태니까 어느 점 내림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이 포도당이 존재하니까 삼투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혼합물 상태가 되어서 어느 점이 나 자신을 자유하지 않도록 도와주더라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여기 있는 문제 1번부터 2번까지 한번 답을 달아보고 72, 73, 74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번 생태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옳은 것 O, 옳지 않은 것 X 있어요. 첫 번째 1번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룬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어요? 그렇죠?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내에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종으로 구성된 집단.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개체군이야 여기. 개체군. 그런 개체군들 여러 개가 모여서 사자 개체군이 있겠고 기린 개체군이 있겠고 뭐 호랑이 개체군이 있겠지. 그런 개체군들의 모임을 그걸 군집이라고 하지. 개체군들의 모임. 군들의 집단. 여러 개체군들. 걔를 약자로 줄여서 군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 줄이는 거 참. 요즘은 별로 없죠. 요즘 뭐 줄입니까? 요즘 뭐 복화충도 아주 오래된 그 줄임말이잖아. 요즘 줄여서 말하는 복화충이 뭐예요? 뭐 스카드충.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복화충. 진짜 좀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뭐 스카도 너무 너만한 그 줄임말이다. 스카이캐슬? 뭐 스카이캐슬이야. 스터디 카페지. 나보다 더 심하네 오빠. 어이 진짜. 또 뭐 더 새로 생긴 줄임말 뭐 있죠? 정바. 정바가 뭐예요? 정은이 바보? Sorry. 주연이 바보를 죽여버려. 자. 연기성은 그런 거. 그건 만든 거죠. 연기성은 만든 거죠. 저기 정기성 선생님을 연기성과 호기성으로 여기 만든. 또 뭐 있던데. 뭐 있었어요? 통기성? 호기성. 통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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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설명드릴게요. 통기성이 뭔지 또. 그 기성만 나오면 또 반짝반짝해요. 자, 일단 봐볼게요. 여기서 쭉 하면서 2번. 군집을 이루는 각 개체군들이 다른 개체군 및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체계를 생태계. 맞네요. 자, 3번 보내자. 세균,
곰팡이, 그죠? 버섯. 맞습니다. 다른 배설물이나 죽은 생물을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돌려보내요. 자, 그리고 플랑크톤. 자,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쉽게 이 생각해. 플랑크톤을 웬만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문맥상 플랑크톤이라고 뭔가 디테일하게 꼭 집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플랑크톤 얘기했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전반적으로는 생산자를 얘기해. 아, 근데 이 단원에서 좀 깊게 들어가면 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어. 동물성 플랑크톤은 해저 새우나 물속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조금 짜실짜실한 새우들들. 그러니까 동물성 플랑크톤에 해당하는 해저 새우들 같은 조그마한 알라들은 얘네들은 뭐야? 동물이죠, 동물. 네. 오케이? 걔네들은 생산자겠어, 소비자겠어? 소비자야, 소비자. 오케이? 꼭 집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얘기했을 때여야지만 생산자. 근데 어떤 문맥에서 브로드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감안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 근데 여기서 식물과 동물 플랑크톤 모두 생산. 이거 틀렸죠? X입니다. 비온도 물, 토양, 공기, 비생물소. 예, 맞습니다. 자, 이번 생물과 환경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깊은 요소를 찾읍시다.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껍다. 그죠? 온도. 빛의 세기, 온도? 오 마이 갓. 자, 왜 두꺼워져? 식물의 잎은요, 아싸리, 그죠? 햇빛 받았을 때, 그죠? 여러분도 내가 조금 취미가 있고, 이 취미가 조금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재능으로 키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식물이 햇빛을 받았었을 때 광합성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야. 식물의 잎은 전반적으로 공장이야. 예, 그래서 식물의 잎에 해당하는 그 전체 공장이, 그지? 위쪽이 햇빛을 더 많이 받아서 직사광선을 많이 받아서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조직을 많이 발달시켜서 아싸리 두껍게, 그지? 너가 대표 공장의 역할을 해라라고 두껍게 많이 발달시켜주는 거야. 햇빛 많이 받아서 광합성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물론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최대한 이 잎들의 잎 차례가 이렇게 돌려놔요. 이렇게 또 360, 180도 약간씩 90도씩 엇갈려서 최대한 얘가 이 밑에 있는 얘네들에게 그늘을 주지 않도록 엇갈려서 나긴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도 맨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어쩔 수 없이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어. 위에 있는 잎들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늘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인데 거기다가 굳이 많이 투자할 필요 없잖아. 너 광합성 많이 할 수 있는 기관을 많이 발달시킬 필요는 전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차피 아래쪽에 있는 하층부 잎은 광합성을 주로 자주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닐 거니까 약하더라도, 그지? 네, 약간 틈틈이 약하게 이제 썸으로 빛이 들어올 때 광합성을 하도록. 그렇지만 옆에 있는 빛들을 모을 수 있도록 잎을 넓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하층부의 잎, 음영. 얘는 상층부의 잎, 양형. 두껍습니다. 빛의 세기랑 관련돼요. 직사광선. 빛의 세기. 빛이 셀수록 광합성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 그 더 잘하는 것에 투자. 그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빛의 색입니다. 그래서 빛이에요. 빛의 색이라고 구체적으로 쓰셔도 되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개구리가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잡니다. 너무 추워져서, 그죠? 온도가 떨어져서, 그죠? 얘네는 변온동물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생존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소들의 시스템만 돌아가요. 안 잘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깨요. 온도가 올라가면. 오케이? 근데 온도가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탑이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완전 스탑은 아니고 막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효소 시스템은 스탑인데 최소한 생존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 시스템만 돌아가는 거야. 온도가 낮아졌을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생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온도고요. 세 번째, 새의 알이 단단한 껍질이 되어서 쌓였다에 뭐예요? 물이요, 물. 왜냐면 물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한 껍질에 자신의 양분이 다 들어있고, 그지? 네, 그렇게 껍질에 쌓여서 온도와 관련된 게 아니라 물과 관련된 겁니다. 네 번째, 고산체. 산 위로 올라가요. 공기가 맞나요? 산소가 맞나요? 산소 족족. 그 낮은 산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죠? 얘는 최소 산소를 캐치올 수 있는 오히려 그 헤모글로빈의 개수, 적혈구 개수 늘려서 동일 시간 타임에 이렇게 막 지나갔을 때, 그죠? 혈액이 순환됐을 때 더 많은 산소를 캐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공기입니다. 적혈구가 많군요. 네, 적혈구의 수가 많아져서 보통 750만 개 정도 됩니다. 넘겨보시면 72쪽.
수업 시간은 72쪽은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약간 찝어져서 설명을 약간 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큰 타이틀로 그림만 한번 확인하고 73쪽 갑시다. 72쪽에 빛과 생물에 대한 장애가 단위 식물 나와 있는 그림 보이시죠? 오케이? 이렇게 명주기를 많이 줬냐 명주기를 짧게 줬냐에 따라서 광주기성이 좀 달라지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1조 시간입니다. 1조 시간.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 자, 세 개 그림 보시면 그죠? 북극에는 얘네들이 더 샤이하죠? 쉐입이 더 심플합니다. 쉐입이란다. 말단부가 더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말단부는 귀 끝이나 그죠? 얼굴들 크기 면적을 말하는 거야. 근데 몸집은 더 퉁퉁하고요. 오히려 사막여우는 어때요? 날씬하죠? 그리고 귀가 훨씬 더 길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온도에 의해서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기억하시면 되고 혹시 해서 이 지금 온도에 의한 생물의 적응 중에 몸집 크기에 대한 건 누가 얘기했냐면 몸집의 크기 네 글자. 네 글자. 그 다음 말단부의 크기는 누가 있을까? 두 글자. 예. 말단부의 크기가 적도로울수록 커져요. 더우니까 몸의 열을 많이 방출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아 작으니까. 그죠? 말단부 크기. 어, 말단부의 크기를 더 키웠어. 더우니까 내 몸에 이제 체온을 많이 발산시켜서 내 몸의 열기를 뺏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더운 지역은 귀가 더 길고 커요. 그걸 알아낸 사람의 법칙 알렌이라고 하시는 허블. 분이 허블 아니에요. 무슨 알렌이라고 하시는 분이 알렌이 그 여러 동물들을 귀납적으로 자료를 관찰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몸집 크기에 대한 건 지방 저장량이야. 누가 얘기했을까? 네 글자. 베르그만. 베르그만. 네, 베르그만 잘 보셨어요. 베르그만이 얘기한 법칙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수능이니까 그죠? 혹시 여러분의 어떤 국어 자료에서도 국어 지문에서도 이렇게 자료 분석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73쪽 갑시다. 73쪽. 간만에 공부하니까 재밌죠? 공부 어제도 하고 이번 주 찍겠는데. 3시까지 어제 놀았다며. 새벽이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 뭘 했는데? 뭘 하면서 새벽 3시까지 있었는지. 마크를 하면서 집을 어떻게 짓는지 혹시 부루마블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봤어요. 그것도 공부죠.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지금 두 개 엮을 거야? 투자는 항상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죠? 누군가 종목 추천 이거 안 되잖아요? 저는 그죠? 그 투기를 한 거예요. 투자가지고. 투기로 한 거야. 네, 부루마블 하면서 투기를 한 거예요. 솔직하네. 돈 많은 값어 오빠. 여기저기 좋네. 엄마 돈이 제 돈 아니에요. 시험 공부 3으로 가시면 돼요. 네네네. 자, 73쪽 한번 봅시다. 자, 1번 생태계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내신 탄탄 문제는 되게 수월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맞읍시다. 네, 다 맞읍시다. 수월한 편입니다. 자, 1번에 몇 번이라고 했었어요? 2번일 것 같아요. 1번에 네, 3번. 3번. 자, 디귿이 왜 틀렸냐? 모든 같은 종에 속한다. 이게 틀리죠? 같은 종에 속하는 건 개체군 개념이니까. 자, 디귿 틀리고요. 자, 그래서 3번이고요. 자, 2번 서술형. C가 생태계에 대한 설명 A부터 C인데요. 자, 누가 틀렸을까? C가요. C 왜 틀렸을까? 봤죠. 둘 다 봤죠. 상호작용. 맞아. 생태계에서 생물은 다른 생물 및 주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니까 따라서 환경도 생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도 생물의 영향을 받아요. 자, 3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 요소의 예가 자, 다 포함되라 이거죠. 5번. 옳지 않은 거가 아니라 포함된 거 물어봤어요. 네, 뭐예요? 5번 아니에요? 네, 5번입니다. 나무, 온도, 메뚜기, 곰팡이, 여우. 자, 다음 4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특징입니다. 자, 일단 D까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 요소. 자, A는 비생물 요소. 자, 그 다음 B는 뭘까? 분해, C와 D가 분해자고 D가 소비자니까 B가 생산자여야 되겠네. 그쵸? 이런 거 기본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시오로 꼭 바꾸고 싶은데 그죠? 자, 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나오면 자, 일단 몇 번? 4번 아니에요? 네, 군집은 주로 생물 군집을 말하는 거니까 비생물 요소를 빼야 돼. 네, 군집이라 하면 생물적 요소들끼리에서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렇게 역할로 나눠본 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고 걔네를 묶어서 생물 군집의 생물을 이제 생략하고 그냥 군집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다음 4번. 네. A는 비생물적 요소니까. 자, 그다음 5번. 자, 그러면 기억은 뭐겠어? 비생물적 요소가 뭐라고요?
기억은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이거 반작용이죠. 에이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작용. 작용. 니은이 반작용. 반작용. 그죠? 4번 기억 니은 잘 봐야 돼. 기억은 작용, 니은이 반작용. 그죠? 자 그러면 개체군 A와 B, C는 모두 같은 에헤헤 맞을까? 아닌데요. 개체군 A, 개체군 B, 개체군 C는 개체군들끼리 사자개체군, 뭐 사슴개체군, 뭐 기린개체군 아니면 소나무 개체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식물도 각각 종이에요. 그래서 기억 땡, 니 맞을까? 맞는 것 같아요. 식물은 빛이 비치는 곳을 향해 굽어 자란다. 빛의 방향 실제 맞습니다. 남쪽으로 훨씬 더 식물의 이파리가 더 많이 굽어 자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걔는 선생님 우리 학원에도 저기 학원이 있어요. 큰 나무들이 있는데 창가 쪽을 향해서 훨씬 더 잎이 많이 발달돼. 얘네들 본능적으로 빛을 많이 받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잎을 더 무성하게 자라게끔 시켜. 그래야 지도 광합성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공간에서 같이 살려면 쟤네들을 좀 커팅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막 옆으로 한쪽으로 막 잘 자라잖아? 내 화분이 겁나 크거든? 저기 저 강의실하고 여 강의실에 있는 거? 그럼 화분을 막 이렇게 돌릴 수도 없잖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애들아 미안하다. 너네가 그 살려고 이렇게 광합성을 해서 입을 많이 키웠지만 미안해. 너네 너무 많이 자랐어.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좀 들어. 가지치기. 좀 잘나다. 그러면 우리 성덕이를 그때 부를게. 내가 너무 알잖아. 나 좀 늙었다고. 나 힘을 못 쓰겠어. 성덕이가 성목임으로 한번 돌려줘요. 아니에요? 부르려고 했는데. 전 힘들어서. 너 왔을 때 한번 해야겠다. 한번 나중에 보고 가요. 자,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잘 빛을 향해 굽어 자라는 성질을 이건 뭐라냐? 자, 발음을 잘 유의해야 돼. 굴광석이라. 굴광석. 빛을 향해 굽어 자라는 성질. 식물에 굴절. 뭔 맞네, 소리 하고 굴절이네. 있어. 식물에 거기다 적어줘.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라는 빛을 향해 빛을 마치 찾아가는 것처럼 향해 굽어 자라는 성질. 굽어 자라나는 성질. 그걸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굴광성. 기억해 주세요. 굴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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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뭐겠어요? 빛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그걸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니까 작용이겠죠. 작용.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네요. 자, 니은, 디귿, 지렁이가 땅속을 뚫고 하고 토양의 통기성. 자, 아까 맞아요. 통기성이 뭐예요? 그렇죠? 공기가 통하는 정도를 말해. 그죠? 그러니까 토양의 질이 좋으려면 어느 정도 토양이 너무 진흙벌처럼, 그지? 질컥질컥하게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또 안 돼. 어느 정도는 공기도 통해야 되고 그래야 잘 자라거든. 그래서 혹시 이제 집에 뭐 화분을 키우는데 엄마가 물만 주면 죽는 것 같다 화분이. 그러면 그 화분 안에 흙이 너무 흙만 많은 거야. 흙에 공기가 부족한 물을 거야. 너무 많이 줘. 맞아. 물을 이제 배수가 충분히 될 만큼 놔두지 않고 물을 너무 자주 주신다거나. 네. 그래서 또 그런 경우 있거든. 이제 선생님도 여기 지금 한 2년 3년 돼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선물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식물 화분 선물이. 지금 한 두 놈을 이제 저 세상을 좀 보냈어요. 한 놈은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 옆에 있다 보니까 그죠. 공기가 안 좋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 이제 올 때부터 약간 약간 곰팡이를 머금고 왔던 것 같아. 녹보수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해서 하늘로 이제 흙으로 돌려보냈고요. 그리고 울었어요? 울었냐고. 울 뻔했지만 자 어쩔 수 없이 살려보려고 막 알코올로 세척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 진짜 모든 잎들이 다 하얀색 곰팡이처럼 이렇게 막 해갖고 다 닦아내고 한 몇 번을 했는데 이걸 흙을 다 갈아가지고 다 바꾸지 않은 한 힘든데 근데 내가 알잖아 손목이 힘든데 화분을 갈아 그때도 안 엎어서 울었어요? 혼자 이렇게 그랬네. 그때도 안 좋았네. 아니 이제 그러지 말고 좀 덜 썼지. 다 갈아 엎어서 하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집에 혹시 이제 식물이 좀 시들시들하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돼지도 많이 죽었어요. 선물은 그 식물들은 한 번씩 다 분갈이를 해줘야 돼. 왜냐면 그 선물 보낼 때 겉은 말짱하게 이쁘게 하는데 흙이 부족해. 이 식물의 뿌리에 거의 스티로폼을 가득 채우고 왜냐면 배송할 때 힘들잖아. 배송하신 분이 그러니까 아래다가 스티로폼 엄청 가득 채우고 흙만 여기 약간 살짝 뿌리만 덮을 만큼만 흙을 딱 주시고 그리고 선물을 이쁘게 보내. 이게 걔네가 몇 년을 못 살겠죠. 다 이제 뿌리 뽑아서 아마 큰 화분에다가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일이죠. 식물을 살리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었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안 하시지만 문제만 하시지만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4번 넘겨봅시다. 자 이제 6번부터 11번까지 쭉 그림이 나와야 돼요. 6번 자 가는 두꺼워요 입이. 그래서 양엽이고요. 나는 얇아요. 음엽이겠어요. 자 강한 빛을 받는 입 가. 자 빛의 세기가 강해서 그죠?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두껍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광합성을 잘 하게 하는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기억하세요. 울타리 조직의 발달이 커서 입이 두껍다. 네, 모든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네, 입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는 양엽이 되더라. 라고 울타리 보시면 조직이 두껍다.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잘 발달되어 있어서 두껍다. 두껍기 때문에 아, 두껍다. 두껍다. 소정 쓰면 너무 귀찮아가지고. 네, 소수령 쓰는 연습해야 돼. 너네들 때는 아직 소수령 몰랐어요. 많이 나와. 소수령 진짜 많이 나와. 7번. 환경이 생물이 환경 영향을 준 예로 옳은 거. 몇 번? 3번인 것 같아요. 3번.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산림욕하러 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산림욕이 이제 산 속에 그 욕조 놔두고 이제 목욕하는 거죠. 아니에요. 낚이라고 한 말이에요. 실제 산 속에 욕조 놔두고 목욕하러 가는 게 산림욕이 아니고요. 그죠? 숲이 많이 우거져 있을 때, 그죠? 숲이 많이 우거져 있을 때 광합성을 걔네가 겁나 뒤지게 많이 할 거잖아? 그 광합성을 많이 하는 환경에서는 O2를 많이 뿜어낼 거니까 그 깨끗한 O2를 마시기 위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제 생물이 공기에 영향을 준 거니까요. 나머지 1번은 뭐예요, 그러면? 네? 8번이요? 7번, 1번. 붓꽃은 봄에, 코스모스는 가을에 꽃이 피더라. 뭐겠어요? 그 일조 시간 빛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 광주기성. 맞습니다. 12시간 광주기성. 인사는 좀 기다려. 아직 수업하려면 멀었어. 거기 앉아서 기다리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툰드라의 털송이 풀. 이거는 온도야. 너무 추우면 우리 이제 털을 막 겨울에 털을 세웁니다. 그죠? 막 소름 돋는 것처럼 세우는 건 아니고요. 털을 좀 세우게 되면 공기층이 조금 이제 분리가 돼서, 그죠? 우리가 겨울에 여러 겹의 옷을 껴입어서 보온을 하는 것처럼 이제 차가운 공기가 바로 자기 피부 표면에 닿지 않도록 털을 좀 세우는 형태, 털이 발달되는 게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4번은 온도에 의해서 개구리가 겨울잠 들어가게끔 되는 거. 5번은 자,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어서 자, 사막에서도 잘 살더라. 그것도 마찬가지 물에 의한 겁니다. 4번은 뭐예요? 7번에 4번은 온도에 의해서 생물이 적응한 거. 7번에 5번은 물에 의해서 생물이 적응한 거. 자, 다음 8번. 네, 물. 왜요? 그 도마뱀 너무 덥잖아, 사막. 근데 이제 약간 코팅된 비늘처럼 덮여 있어야 자신의 물을 많이 안 뺏기겠죠. 그치? 그래서 이것 온도에 의한 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조류의 껍질이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자, 알 안에 물이 약간 들어있으니까 7번에 물을 1번은 하나만. 그 빛이 자, 7번, 1번은 빛이고, 그렇지. 자, 8번. 가나는 기후가 서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여우 모습입니다. 가 딱 보니까 누구네, 어디네? 북궁 북극, 그죠? 나는 어디겠네? 사막, 사막. 그죠? 그렇다면 답은 자, 니은 맞을까? 니은처럼 이렇게 분수처럼 표현이 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분수처럼 나타났을 때 몸의 부피, 그지? 그러니까 생물은 물리랑 다르게 이렇게 그 근사값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이거 그러면 밀도는 이렇게 나타내졌을 때, 자, 가보다 나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가는 지금 어디야? 극지방이지. 극지방은 몸의 표면적이 어때? 몸의 표면적은 그지 작아지게. 부피는 지방을 많이 저장하니까 많게 저장이 됐겠지. 그럼 이 둘을 나오는 값. 이 분자는 훨씬 더 분모는 훨씬 더 작아지고 분자까지도 작아져. 그럼 그 값이 전체가 크겠어, 작겠어? 작겠죠. 작지, 그치? 작지. 그래서 낮은 거고, 얘는 어디는 적도 쪽은 반대겠지. 표면 쪽이 오히려 말단부가 크고, 말단부를 말하는 거야. 말단부를 크고 지방을 적게 저장하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렇죠? 적고 위가 높으니까. 그래서 나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표현되면 항상 저렇게 화살표로 바꿔서 개념을 판단하시는 연습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답은 니은 땡, 기억 디귿만 맞아요. 3번만 맞습니다. 디귿이 너무 많지. 디귿이 왜 맞냐고? 나는 가보다. 나는 사막. 가보다.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데 유리하더라. 틀렸어요?
말단부가 이렇게 크면 막 자신의 혈액이 그 말단부로 흘러갈 때 열을 많이 발산시켜요. 이게 헷갈리면 겨울철, 그러니까 물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사시사철 손이 따뜻한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겨울이 되면 자연스럽게 손발이 조금 더 차가워져요. 그죠? 말단부로 혈류량을 감소시키는 거야. 중심으로 열을 지키려고 중심으로 돌렸을 때가 훨씬 더 체온 손실이 적을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혈액순환이 안 좋은 친구들은 오히려 더 말단부로 혈액을 적게 내보는 게죠. 선생님이 그렇거든요. 혈액순환이 좀 더 잘 안 되는 편이어서 겨울이 되면 드라마틱하게 손발이 더 차가워져요. 그래서 벌써 옷을 오시면 신고 다니고, 그죠? 아직 장갑까지는 않겠지만 곧 장갑도 끼고 다닐 수도 있어. 말단부가 좀 많이 추운 편입니다. 자, 9번, 10번, 11번 다 빨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9번은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인 것 같아요. 2번은 자 나에서 갈라지죠. 빛인지 온도인지. 꾀꼬리 종달새는 봄에 번식하고, 자 빛을 감지해서 봄이다라고 인식할까? 온도 아닌가? 광주기성을 인지하는 거야. 광주기성을 인식해서 지금이 가을쯤이 됐네, 아니면 지금이 봄쯤이 됐네, 지금 내가 알을 베면 먹잇감이 풍부한 여름에 새끼를 깔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빛의 주기를 인지하는 거이거든요. 광주기성. 그죠? 광주기성이니까 빛이에요, 빛. 그리고 연못에 사는 수련이나 걔네들은 자 어떤 식물이야? 수생식물이야. 우리 생각해보자. 수생식물, 물에 대해서도 생물이 적응한 케이스가 있는데, 물을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할 때 페이스로 설명할게요. 자, 차은우 남주엽 같은 잘생기신 분이, 그죠? 물론 이제 뭐 요즘은 또 논란이 돼서 정우성처럼 잘생긴 사람도, 그죠? 여러 노력을 많이 하더라라고 지금 밈이 돌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잘생긴 사람들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죠? 막 그죠? 여자친구들이든 누구든 이제 좀 줄을 서고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그걸 빗대어서, 자, 수생식물과 건생식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해볼게. 자, 수생식물은 물이 주변에 넘쳐나는 환경이야. 그러면 물을 흡수하기 위한 여러분의 그 식물의 조직이 어딜까요? 줄기예요? 잎이에요? 뿌리예요? 뿌리 잎이에요? 광합성 말고요. 물을 흡수하기 위한 조직, 뿌리요. 자, 그러면 뿌리를 굳이 많이 발달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수생식물은 주변에 물이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뿌리 발달이 더 미약하고요. 반대로 건조기고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은 어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조금 뭐 몸을 키우든지 키를 키우든지 이게 안 되면, 그지? 몸이라도 키라도 노력을 해서, 그죠?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죠? 그래서 뿌리를 더 많이 발달시켜줘야 하는 것, 물에 의한 적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물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다음에 10번 도마뱀이 해가 잘 비치는 바위를 찾아다니다 변온동물 온도죠. 고위도 지난 사는 사막 지는 동물은 피와 지방층이 잘 발달했다. 자, 어때요? 온도예요, 온도. 추위에 의해서. 그래서 온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열을 찾아 쓰고 서술하시오라고 했다면 이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온도 간단하게. 11번. 제시한 내용이 맞는 옳은 학생만 모두 고르시오. 자, A. 여러 환경 요인의 생물의 형태나 생물 방식, 번식 방법 등에 영향을 미쳐. 맞더라. 자, B. 사막에 살고 있는 선인장의 입이 가시로 변한 것은 높은 온도에 선인장의 입이 가시로 변한 건 뭘까? 그 적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적들을 막 뭐 고슴도치야? 갑자기? 수분 뺏기지 않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 지우거 시험지 걷어주시면 돼요. 채점해서 내일 거기 받지네 선생님. 두 개의 답이 있고 내일 준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에 의한 적응한 현상이 아니라 물에 의한 적응이에요. 물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왜냐면 식물의 잎들은 전반적으로 증산작용을 하기 위해서 잎 뒷면에 공변세포가 있거든? 근데 공변세포들이 이렇게 뒤쪽에 있는 잎이 넓은 상태로 있어버리면 건조기 위해 사막에서 계속 한낮에 물을 엄청 뺏길 거잖아. 사막에서 물을 뺏기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뾰족 말려서 오히려 낮에는 증산작용하지 않고 밤에 증산작용해. 낮에는 닫아도 공변세포들을 닫아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는 물이에요. 온도가 아니라. C. 지렁이 배설물, 토양을 양분을 공급해서 식물이 좋은 환경을 하게 만들어. 이것도 맞죠? 답은 3번 A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로 풀으셔야 될 것들을 오늘 풀어드렸고요. 75쪽을 그저 내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75쪽. 내일도요? 내일 안 내일도 오면 해요. 어떡해요? 내일 안 올 거예요? 아 내일 오셔야죠. 그 누나 만났으면 아니에요? 아, 당분간은 제가 좀 나가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I love you. 자, 아니, 실망 안 75쪽. 했어요. 자, 보성. 실망 안 했어요.